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했을 때 2단부터 9단까지 곱하기 9 한 것마다 나오면 됩니다. 각 단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잠깐 밑으로 내려두고 메인 메서드 안쪽에 이 한 줄 뭘까요 이건? 9구단 출력기 설계도로 만든 객체한테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객체가 실행하고 있으니까 스태틱 메서드일 필요가 없죠. 설계도한테 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스태틱 메서드인데 그게 아니니까 논 스태틱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튼이 설계도 안에 없으니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이러면 이제 실행은 된 거죠. 그래서 작동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while문 사용해도 되고 for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우선은 단을 저장할 변수 하나 만들어 두고 단이 9단까지 할 거니까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 안에서 퍼센트 D단 이렇게 해야겠죠. 줄바꿈도 넣어주고 여기는 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상태로 실행해보면 2단부터 9단까지 나오죠. 단의 값은 1씩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제 진짜로 각 단별로 곱셈을 출력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i는 1이라고 해놓고 i가 곱하는 수로 쓸 거니까 곱하는 건 9까지 하면 되죠. 1씩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여기다가는 %d 3개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면 끝나죠. 이 안에서 곱셈을 출력하게 하는 거는 반복문 문제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포문으로 고치고 싶다. while이라고 써져 있는 걸 for로 고치고 얘네 종료 조건으로 있던 거를 앞뒤로 나눠주고 스텝이랑 초기값을 각각 알맞은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면 while문으로 사용했을 때랑 차이점은 코드 길이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있는 로직이 아니라 이 한 줄, 이 한 줄의 의미가 뭔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작동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왜 리턴 안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리턴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메서드 이름 앞에 나온다고 했죠? 작동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void예요. void. void일 때는 리턴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거 리턴을 왜 안 해도 될까요? 자, 리턴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메서드를 실행한 자리에 리턴한 값이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는 뭐 딱히 뭐 어떤 값을 리턴해가지고 그 값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뭔가 남아야죠. 왜냐면 값을 집어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남겨줘야 하는 거는 int 값이고 따라서 리턴 타입도 int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리턴 타입이 필요 없습니다. 리턴 값도 필요 없고. 그래서 언제 void를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그런 거 잘 구분하시고요. void를 쓰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거 어? 지금 이 상태로 실행하면 뭐라고 하죠? 제대로 실행됐을 때는 결과는 30, 70, 3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에다가 올려보면은 계산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해 준 거 보면은 계산기라는 지역 변수를 만든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설계도한테 이런 메서드를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역 변수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more actions에서 클래스를 만들려고는 없네. 그러면 뭐 그냥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죠?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메서드를 실행하려면 일단은 설계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죠. 그리고 설계도한테 시키고 있으니까 만들 때 스태틱 붙여야 되고 일일이 타이핑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제시해 주는 거 선택하면 알아서 스태틱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void일까요? 방금 얘기했죠. 실행한 자리에 뭔가 어떤 타입이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void인 거고 만약에 값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을 저장할 변수의 자료형이 리턴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얘네들은 석 처리해두고, 그래서 이런 결과만 출력되면 돼요. 결과 어떤 값 이렇게 출력되면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변수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요. 여기 출력만 하고 많은 거니까 출력만 써주면 되겠죠. 결과는 뭐다? 요거는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이니까 두 인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실행했을 때 결과 30, 70 알맞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없으니까 뭐라 하는 건데 마우스를 올려보면 뺀 결과를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리네임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런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런 메서드랑 헷갈린 줄 알고 이걸로 바꿔주겠다, 있는 걸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은 이런 상황은 아니죠. 이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되죠. 이름만 붙여넣기 하고. 그래서 뺀 결과를 출력하면 되니까 A에서 B를 뺀 거, B에서 A를 뺀 게 아니죠. B에서 A를 뺐으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0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니까 별로 바꿔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문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죠? 그러면 rs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 메서드 실행 결과를 rs에다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진짜 실행한 결과 어떤 특정 값을 rs라는 변수에다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rs를 선언할 때 봤더니 그 타입이 int죠. 그러면 rs라는 타입을 다시 rs라는 변수에는 int 값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는 건 이 값이 int 타입이어야 한다는 거고, int 타입이기 위해서는 int 값을 리턴 해줘야죠. 그러면 int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그 리턴 타입은 void가 아니라 int여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니니까 반드시 리턴을 해줘야 돼요. 해당 타입에 맞는 걸로. 그래서 뭐가 됐든 문법적인 오류만 없앤다는 가정하에 리턴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남을 거니까. 물론 이제 이 자리에도 남지만 이 자리에 남은 0은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한 거랑 비슷하죠. 이번에는 결과라는 변수가 있고 그 결과라는 변수에 정수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메서드를 실행한 그 결과를 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이런 계산기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음,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으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꼴이죠. 어, 스태틱에 있고 없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니까 인트 타입의 무언가는 리턴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보이드라고 해놓으면은 어때요? 타입 미스매치 나오죠? 음. 요구하는 타입은 이 결과라는 변수에 넣기 위해서 인트 타입이어야 하는데,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리턴 받아서 이 결과에다가 제공하고 있는 타입이 보이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그러면 보이드가 아니니까 리턴 해야 되는데 메서드 이름이 합이죠. 그러면 두 인자 간의 합을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한 줄이 실행될 당시에 이 자리에 남는 게 뭘까요? 실행되면 메서드 한 메서드 안에 매개 변수로 10과 20이 들어갑니다. 메서드 안에서 사용되죠? 매개 변수 10 더하기 20 연산된 결과 30이 이 자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30이 결과라는 변수로 들어가고 타입 일치하죠? 출력문에서 출력되고, 그러면 다른 것도 바로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a-b라고 해야죠. b-a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출력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너스 40이니까 그거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고, 곱도 올바르게 바꿔주고요. 실행했을 때 잘 나오죠? 그리고 메서드 이름 같은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대신에 아무렇게나 했을 때 실행할 때도 올바르게 바꿔줘야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인자를 가지고 결과를 보면서 어떤 메서드인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뀐 거죠. 음. 내가 이 메서드 사용하려는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인자를 줘야 하는데, 인자를 주고 나서 어떤 기능을 하는 메서드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메서드 이름 이거는 좀 기억할 수 있게 좀 직관적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쓴 코드를 봤을 때도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차이는 뭘까요? 얘네들은 다 지우고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너무 많으니까 한 개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10, 20, 30 나오죠?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이 코드를 실행할 때 메인 메서드를 기준으로 실행합니다. 이거 메인 메서드가 이렇게 순서가 달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를 기준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메인 메서드 안쪽을 읽어 드릴 때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메서드를 찾아가서 안쪽 내용을 실행합니다. 근데 그 안쪽에 이제 출력문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두 개 출력하고 미턴해서 남기고 그래야 밑에 있는 이 출력문이 또 실행될 거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런 과정을 여기다가 여러 줄로 쓰기 귀찮으니까 합이라는 걸로 퉁쳐놓고 합이라는 것만 호출하면 여기가 이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결과가 저장되게 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줄에 쓸 수 있는 거를 한 줄로 축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가 이제 하나 사라지고 A 더하기 B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 10과 20 더한 값이 출력되겠죠? 그러면 30 그리고 두 매개 변수의 합이 30이 리턴 돼서 결과라는 변수로 들어가고
결과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할 거니까 30, 3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만 봤을 때 헷갈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무런 힌트도 없죠. 여기서 결과 두 개 중에 뭐가 단순 출력이고 뭐가 리턴 값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결과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가 출력이고 뭐가 리턴한 값을 출력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차이를 두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단순 출력이고 여기가 리턴 값이니까. 그래서 리턴 값을 출력하는 거랑 그냥 출력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력과 리턴 값은 서로 달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문제랑 전 문제 보면은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계속 사용했죠. 근데 이 상태로 이제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main.java 이 파일 내에서 말고 그럼 일단은 메인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이 소스 파일에 new에 자바 클래스 선택하시면 돼요. main2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다가 뭐 메인 메서드 하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클래스라는 문법을 사용할 건데 계산기 클래스를 사용할 건데 필요하니까 만들었어요. 늘 하던 것처럼. 근데 뭐라고 하죠? duplicate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런 경로, 그러니까 main.java 내부에 중복된 클래스가 발견됐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있어서 문제인데. 여기 구조를 한번 보세요. main2.java, main.java 얘네가 소스라는 폴더 안에 같은 공간에 존재합니다. 이거를 파일 탐색기에서 보면은 소스라는 폴더 안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 확인되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똑같은 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분리해주면 됩니다. 분리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 클래스, 그러니까 main.java랑 main2.java 이 둘을 분리하면 됩니다. 분리하면 돼요. 분리하는 거는 이제 패키지 안에다가 이런 파일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패키지를 설정하는 방법은 맨 윗줄에다가 패키지라는 시스템 키워드를 쓰고 뭐 exam2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도는 exam2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main2라는 이 파일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는 이유는
해당 경로에 이그잼2라는 게 없어요. 당연한 거죠. 이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어디지?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move to 패키지 하면은 만들어져요. 이런 폴더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서 열어보면 이그잼2라는 폴더가 생겼고 그 안에 main2.java라는 파일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분리된 거고 뭐라 안 하잖아. 어, 분리가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그잼3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패키지 네임 이그잼3라고 한 거를 이 프로그램이 이그잼2로 쓰려다가 못하나서 뭐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그잼3로 옮기려는 이 의도를 이그잼2로 옮기려는 걸로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어 액션스에서 move to 패키지 해주면 이그잼3가 생긴 게 보이죠? 필요 없으니까 지울 때는 우클릭 해가지고 딜리트 있습니다. 어디지? 딜리트. 그러면 탐색기에서도 없어졌죠? 패키지가. 그래서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하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제 그 안에다가 해당 파일을 주는 게 패키지라는 시스템 키워드. 패키지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지을 때 좀 자유롭게 지어도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 이거는 예시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를 보자면 1부터 n까지의 합입니다. 1부터 n까지. 그러면 메서드 이름은 1 to n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조금 더 맞을 거니까. 메서드 이름이 1부터 n까지 합이에요. 썸이 합이니까. 메서드 실행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클래스 내부에 없으니까.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턴을 해줘야 되죠. 이래야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 상태로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이 n이 뭘까요? 1부터 n까지의 합인데 이 n을 어떻게 할 수 있죠? n이 무슨 숫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자죠, 인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결과 1에 들어가는 거는 1부터 3까지, 결과 2에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4개 변수는 n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보기 깔끔할 거고 이 자리에 남아야 하는 거는 해당 숫자까지 1부터 해당 숫자까지의 합이니까 그 합을 저장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리턴도 썸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 썸은 처음에 0으로 초기화 돼야 되는 거
이거 이유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 이제 진짜 더하는 로직을 구현해 볼 건데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i가 n까지 라고 해놓고 일씩 증가해야죠. 반복할 내용은 썸에다가 기존의 값, 그러니까 계속 이전에 더해왔던 그 값을 보존한 채로 새로운 값을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썸에다가 플러스 는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나오죠. 다음 문제는 n부터 m까지 n부터 m까지니까 이것도 뭐 그냥 숫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메서드가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보이드가 아니니까 리턴 하나 해줘야 되고 n부터 m까지 인자가 각각 n과 m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n부터 m까지 더하는 반복문을 구현할 건데 초기 값은 n이죠. n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i 값은 m까지고 종료 조건이고 일씩 증가하면서 기존의 값을 유지한 채로 변하는 i 값을 썸에다가 더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리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실행하면 0 나오죠? 돌려주고 있는 값이 0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로직을 잘 구현했다 하더라도 리턴을 이상하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2m이 아니라 nm 썸으로 그러면 이런 반복문은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는 15가 될 거고 그러면 썸에다가 0을 넣을 필요 없이 n 더하기 m으로 해도 되고 맞죠? 그리고 굳이 이런 변수에다가 넣는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단순히 더한 값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더한 값이 남아서 더한 값이 출력됐죠. 근데 여기서 인자 뒤에다가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해서 20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인자 두 개만 나와야 하는데 세 개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인트 타입의 매개 변수를 이런 메서드에다가 하나 추가하라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고 여기를 또 보면은 nmsu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으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하나 더 만들어졌죠. 리턴 값을 대신에 i 더하기 j 더하기 k로 해주면 세 수의 합이 리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35가 될 거고 결과 3. 자, 그러면 nmsum이라는 메서드를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결과3을 저장할 때 값을 돌려주는 함수는 메서드는 어디서 실행되죠? 첫 번째, 두 번째. 결과 1에 저장되는 값을 리턴하는 메서드는 1번 메서드가 실행된 거고 결과 3의 값을 저장할 값을 리턴하는 메서드는 2번 메서드가 실행된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계속 같은 이름의 메서드라고 했는데 메서드의 이름을 정의하는 그 기준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매개 변수까지라고 보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보통 이제 메서드 이름이 겹치면은 뭐 already defined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있다라고 알려주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죠. 매개 변수까지 함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3개일 때는 매개 변수가 3개인 거 찾아가서 실행해주고 2개일 때는 2개인 거 찾아가서 실행해주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도 언급을 할 건데 메서드 오버로딩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문제는 이 정도로 풀고 다음 문제는 없네요. 문제 지금까지 푼 거 나름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